하이마트 미세먼지 대책. 온라인 세일로 편리하게, 오프라인 세일로 꼼꼼하게. 한마디로 미세먼지 철벽 방어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세일. 이렇게 예쁜 물 아직 모르세요? 왜 이래? 촌스럽게 트렌디하게 직수는 기본, 쿨하게 레트로 디자인. 물이 달라졌다. 예쁜 물 W냉온 정수기 레트로. 자꾸 생각나는 건 커피 때문일까, 라떼크림 때문일까? 커피와 라떼크림만으로 심플하게 고소하게. 고소해. 맥심 모카 골드 심플 라떼. 결혼 준비할 때 많이 싸웠다. 침대는 꼭 사자고 해서. 또 삐졌어요, 우리 자기. 요즘은 침대 안 사요. 세상 편한 코웨이 아즈. 케어는 물론 타퍼 교체까지. 코웨이. 하이모, 탈모 완전 정복. 모발 하이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뉴스라인 인천 경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다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지만 야당은 북한의 전술에 속지 말아야 한다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참석으로 완성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회동. 문 대통령은 남북 합의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있어 아주 중요한 고비를 맞이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방북 성과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신 보도라든지 또 트위터를 보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특사단의 방북 결과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지 않은가 싶습니다. 다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는 문 대통령이 북한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2007년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또 남북 정상회담을 했지만 바로 핵실험을 또 계속했습니다. 회동 직후에는 문 대통령과 언쟁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공개했습니다. 정상회담이 북한의 핵 완성 시간 벌기라는 홍 대표의 비판에 문 대통령이 어떤 대안이 있냐고 반문하자 대통령이 물으면 어떡하냐고 되물었다는 겁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역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과거 북한을 상대하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로부터 냉정하게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북한의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성급한 낙관을 해서는 안 되지만 반대로 저쪽에 놀아날 거다며 반대만 해서도 안 된다며 남북 대화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의 협상의 궁극적 목표는 핵 폐기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OBS 뉴스 김대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합의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다음 달 말 열립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회담을 위해 남쪽으로 건너오기로 했는데 어떤 의제가 대화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입니다. 정철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 달 만납니다. 역사상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 명확한 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 장소는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입니다. 북한을 한 번도 벗어난 적 없는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남한 땅을 밟는다는 뜻으로 북한 최고 지도자의 남한 방문은 처음입니다. 그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모두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이 평화의 집에서 개최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그런 면에서 있다고. 대북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한 내용으로 남북 정상 사이에 한 라인까지 두고 회담 전 첫 통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핵이나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체제 안정만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도 없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까지 이해한다며 미국과의 대화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정한 것은 없고요. 대화의 상대로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오면서 정상회담의 결실도 기대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이산가족 상봉이나 개성공단 재가동 등이 의제로 전망되며 진일보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와대는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실무기구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OBS 뉴스 정철규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혹이 폭로된 이후 자취를 감췄던 안 전 지사는 내일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진호 기자입니다.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피해를 주장한 김모 비서도 검찰에 직접 수사를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비서가 고소장을 제출한 서울 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검사 4명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수사팀은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한 뒤 추가 피해가 있는지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면서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경찰은 충남경찰청에서 진행하던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김 비서가 안 전 지사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와 스위스 출장 당시 업무 일정과 숙박 내용을 담은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변호인 2-3명을 선임하는 등 검찰 수사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전 지사는 내일 오후 충남도청에서 입장을 밝힐 계획인데 측근인 신영철 전 비서실장은 대국민 사죄 기자회견이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OBS 뉴스 정진호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파문에 휩싸인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해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치권 미투가 지방선거에 큰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야권은 여당을 공격하면서도 혹시 모를 폭로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제명 절차를 끝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흘 연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무적 판단에 배제하겠다며 엄중 수사를 요구했고 지방선거 출마자의 성범죄 검증 기준을 높이는 등 파장 진화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 논란으로 민주당은 정권 교체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고 여권에 유리했던 지방선거 분위기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틈타 자유한국당은 안희정 사태를 이슈화하는 데 주력하며 여권과 진보 진영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민주당에게 충남지사 후보를 공천하지 말라고 재차 요구하며 지방선거 판세에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충남도에 도지사를 비롯한 전 후보를 6월 13일 선거를 후보를 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도 성폭력 관련 소문이 많은 만큼 야당에서도 미투 운동이 벌어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 회견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미투 운동이 인천에서도 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스쿨 미투를 지지한다며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27살 직장인이라 밝힌 한 여성이 10여 년 전 인천의 중고교 시절 교사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여성은 중학교 비정규직 강사로 일할 때 회식 자리에서 교감이 자신을 만져 비참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처럼 인천에서도 미투 운동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직장 내 성희롱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인천 여성노동자회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은 전체의 37.8%인 157건, 1년 전보다 10%포인트 넘게 증가했습니다. 성희롱 상담자 대부분은 사회초년생이나 연차가 짧은 여성들이었습니다. 20대와 30대의 성희롱 상담이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상담자 10명 가운데 7명은 사장 등 직장 상사의 성희롱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사에 의한 성희롱의 이제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기 어렵다는 상황이 놓여 있게 되고, 인천 지역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여성은 43만여 명, 직장 상사와 사업주 등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과 가해자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조희대 대법관을 주시 대법관으로 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전산으로 배당을 실시했고, 주심 대법관이 배정됨에 따라 주심 대법관이 속한 제3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3부에는 조 대법관 외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 대법관이 소속돼 있습니다. 한편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던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 부회장 변호인에서 사임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동계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북한 장애인 대표팀 선수단이 평창 선수촌에 입촌했습니다. 북한 대표팀은 노르딕 스키에 나가는 마유철, 김정현과 참관 선수 4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됐으며 북한 장애자올림픽위원회 대표단 4명도 동행했습니다. 북한 대표팀은 내일 오전 10시 선수촌 국기광장에서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선수단과 함께 공식 입촌식을 갖습니다. 북한은 하계 패럴림픽인 2012년 런던 대회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각각 1명과 2명의 선수를 보냈지만 동계 패럴림픽에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도로로 전환된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여전히 고속도로 기능을 하는데도 속도를 제한해 운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요. 알고 봤더니 작동하지 않은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창문 기자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일반 도로로 바뀐 구간을 달렸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속도 제한을 알립니다. 잠시 후 6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도로를 내달리던 차량들이 감시 카메라를 앞두고 속도를 줄입니다. 지난해 12월 1일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에서 서인천 나들목까지 일반 도로로 전환되면서 제한 속도가 시속 60에서 80km로 낮아졌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서울과 인천 방향에 14대의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쏟아집니다. 도로에 큰 변화는 없지만 제한 속도만 낮추다 보니 운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 아직 일반화 도로가 된 게 아닌데 벌써부터 속도 줄인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단속 카메라를 떼거나 속도를 시속 80km로 완화하라는 의견도 시의회에서 제기됩니다. 일반화 도로가 되어져 있지 않은 이 환경에서 카메라가 달려있다는 이겁니다. 카메라. 그 도로가 바뀐 것도 환경이 바뀐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나 단속 카메라는 실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반 차량을 카메라가 찍도록 하는 감지선을 도로바닥에 설치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천시는 진출입로 공사가 모두 마무리되는 상반기 이후엔 민원이 해소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운전자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킨 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창문입니다. 논과 밭 등 우리나라 농경지의 공익적 가치가 연간 28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농경지의 보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영규 기자입니다. 흙을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는 농사꾼 김경복 씨. 고된 농사일이지만 연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서 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흙에 대한 고마움이 큽니다. 흙으로 인해서 그래도 여태까지 우리 가족을 그렇게 부양하고 또 자식들 다 그래도 학교 다 마치고. 우리나라 농경지가 한 해 동안 팔당댐 16개 크기의 물 저장 기능과 지리산 171개의 이산화탄소 흡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밭에는 9천만 톤의 토양탄소가 저장돼 있어 대기 중 이산화탄소 7천만 톤을 흡수하고 수자원 저장 가능량도 39억 톤에 달한다는 설명입니다. 공익적 가치는 연간 281조 원, 식량 생산 10조 5천억 원, 양분 공급 179조 8천억 원, 자연순환 79조 1천억 원 등입니다.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수단은 물론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경지의 공익적 가치와 기능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성 중심의 토양 연구에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뭄 극복과 온실가스 감축 연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흙의 가치와 보존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3월 11일을 흙의 날로 제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고용규입니다.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을 치르면서 보조금을 가로챈 주관기관 간부와 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자라섬 청소년 재즈센터 사무국장 42살 계모 씨와 무대 음향 전문 업체 직원 44살 광모 씨 등 2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계 씨 등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을 주관하면서 총 52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 이 가운데 3억 9천여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 페스티벌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정비 계획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갑니다.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은 20개 시군에 모두 42개로 경기도는 17개는 공사 재개, 23개는 안전관리, 2개는 철거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경기도는 조만간 정비 계획안을 각 건축물 소유자와 관계자들에게 설명한 뒤 오는 9월까지 정비 계획을 확정 고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남부지방에 약하게 내리고 있는 비는 새벽 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출근길 우산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서울과 경기 지역에는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되고 내일 오후쯤 그치겠습니다. 모레 오전까지 강원도와 경북 북동 산지에 30cm 이상의 눈이 예상돼 폭설 예비특보가 발효 중인 상태이고요. 경북 북부와 강원 영서, 충북에도 최고 7cm의 많은 눈이 전망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80mm 이상의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충남과 경북에는 10에서 40mm,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아침 기온 영상권으로 출발하면서 평년보다 기온은 높겠지만 낮에는 추워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2도로 시작해 낮 기온 8도, 안성 아침 1도로 시작해 낮 기온 6도 선에 머무르겠습니다. 출근길에는 안개까지 더해지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강풍이 불면서 포근했던 요 며칠과 다르게 찬바람이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강릉 아침 1도, 대전 1도, 전주 1도, 대구 2도, 부산 6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 강릉 3도, 대전 5도, 전주 5도, 대구 4도, 부산 7도가 전망됩니다. 금요일에는 영동과 영남 지방에 눈비가 내리고 주말엔 전국이 맑고 포근해 나들이 하시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빠가 미울 때도 있어? 응. 운전 가르쳐줄 때. 이렇게 부리지 말고 어떡해? 가르쳐주지 말든가. 걱정하는 마음은 한없이 예민한 거구나. 지켜주고 싶은 마음 곁에 현대해상이 있습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당신의 마음부터 읽어봄직. 고인물은 찝찝하잖아. 직수로 흐르게 하니까 믿음직.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스스로 먼지를 찾아내니까 바람직. 어머, 가스불 켜놓고 나왔나? 밖에서도 끌 수 있으니까 놀람직. 당신의 마음을 읽어 생활을 바꾸는 매직. SK가 만드는 생활의 매직. SK 매직.
아까 바른 선블록 아직 남아있을까? 차단력은 기본, 지속성까지. 태양 앞에서도 시간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AHC 선스틱. 이상으로 OBS 뉴스라인 인천 경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